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20, 30년 뒤를 조금 예측을 해서 미래에 자식이 컸을 때 제가 구박받지 않을 그런 상황을 조금 유연 있게 대응해 보고자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일단 변화인데요. 모든 세상의 변화는 양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때가 됐을 때 질적 변화가 생겨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는 이동할 때 뭔가 통신수단을 손에 든 적이 없어요. 그냥 가볍게 다니죠. 통할 일이 있으면 공중전화를 찾으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삐삐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죠. 조금 더 편하게 긴급하게 누가 나를 찾을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호주머니에 찰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정도 풀이 삐삐를 살 수 있는 수요층이 거의 다 찼을 때 핸드폰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 PCS 그런 것들이요. 핸드폰이 생겼을 때도 처음에는 양적 변화가 있다가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양적 변화의 그 범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지금 발달돼서 5G가 되는 시기까지 왔죠. 제가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은 흐름대로 보면은 연결이에요. 기존 여러 가지 산업에 있었던 서비스들이 하나가 되는, 합쳐지는 연결, 다른 데에 있던 기능들이 합쳐지는 연결.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2006년에 아이폰 처음 발표했을 때 프레젠테이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문구가 그거였어요. 인터넷 서칭할 수 있는 도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도구, 핸드폰 이런 부분들이 합쳐졌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토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저희 산업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쳐질 겁니다. 연결이라는 거죠. 제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제가 생산 활동을 그만둘 무렵이면 무언가가 현재 산업에서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무언가가 나와서 그거를 익힌 사람과 익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 이 친구들은 아마 더 이상 PC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기술이 발달되는 거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항상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는 작가나 PD, 감독의 생각을 일방향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유튜브, 요즘은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의 어떤 그 결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청자들이 항의를 해서 감독이, 작가가 결말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유튜브의 유튜버들이나 아프리카 TV의 BJ들이 생산하는 개인 컨텐츠에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대신 공중파 TV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변화의 현상이에요. 양적 변화, 질적 변화. 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점점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입력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죠. 더 많은 식으로. 저희가 예전에는 물리 키를 가지고 타자를 쳤다 하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X축, Y축에 좌표 이동을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포인터를 움직이던가, 그리고 거기서 발전해서 터치 스크린으로 손가락만으로도 확대, 편집, 어떤 것들을 뭐든지 할 수 있는,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미래에는 저희가 쓰지 않고 있는 축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X축, 가로죠. Y축이 있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쓰지 않았던 게 이 Z축이 하나 있어요. 뎁스죠. 안쪽으로 미는. 그런 걸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인풋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봐요. 점점 더 사람들은 몰입감 있고 현장감 있고 리얼한 개인의 컨텐츠를 원해요. 근데 그 개인의 컨텐츠가 독자의 마음을 독자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V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전이에요. 저는 그 변화 중에서 변화를 느끼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걸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게 VR입니다. VR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성, VR 컨텐츠는 개인이 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VR 모든 컨텐츠는 자신이 보는 사람이 자유롭게 고개를 돌리던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 VR은 드라마가 됐든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VR 드라마를 볼 때 엄마와 딸이 싸우고 있을 때 본인이 아들이라고 하면 그거를 말려서 다른 엔딩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모두 아시는 리얼하다, 진짜 같네 하는 임장성. 요거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비로소 왜 이 컨텐츠가 VR로 돼야 되는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한번 발전을 보실게요. VR 초창기 2015년부터 바이브와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하이엔드 VR 기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선이 있고 센서를 장치해야 되고 룸 스케일로 뭐 3m, 3m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제약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세대에서는 VR은 무엇이구나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스마트폰이 워낙 잘 나와 있고 자이로 센서부터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카드보드로 이용을 할 수 있던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컨트롤러를 추가하고 이번에 두 번째 세대 6DOF라는 4K까지 지원하는 스탠드얼론 기기가 나왔고요. 제 생각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VR 기기 하나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려면 아마 다음 세대, 아마 세 번째 세대 때는 얼리 어답터나 조금 더 IT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부터 접근을 할 것 같고요. 네 번째 세대부터는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VR 기기를 사야지, 아빠 나 VR 기기 사줘 얘기를 안 해도 VR 기기를 사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5G 상용화 시작했죠. 제 생각에는 5G 때는 가상현실이 정말 더 이상은 가상현실이 아니고 저희 실생활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지금까지 접했던 VR 컨텐츠는 신기함이에요. 와, 신기해, 진짜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공포 혹은 스릴 이런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이거는 1단계고요. 2단계로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게임들을 조금씩 이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게임다운 게임이 나오기 시작해요. 좀 더 좋은 HMD VR 기기가 나올 것이다. 근데 시야각이나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VR만의 전용 콘텐츠가 탄생을 하는데 싸져서 성능이 높아져서 대중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회인데요. 기술이 발전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산업에서 변화가 오겠죠. 제 생각에는 택시, 타다, 공유카, 쏘카 뭐 이런 서비스들도 결국 그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마찰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떠한 산업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컨텐츠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저는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때가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문화 컨텐츠 수출액을 한번 봤더니 얼마 전에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출판, 음악, 영화, 방송 가장 잘 나가는 4가지를 뽑았고요. 여기서 게임을 한번 봤어요. 게임 카테고리를 한번 넣었거든요. 2013년에 게임이 이 정도 벌었대요. 또 성장을 했어요. 계속 성장을 해요.
계속 성장을 하고 2017년에 또 성장을 했어요. 게임 산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16년간 성장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는 산업이거든요. 해외에서 돈을 버는 거에 의해. 근데 단위가 달라요. 조 단위예요. 2017년에 게임 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7조 69억이에요. 즉 게임이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한민국 컨텐츠 수출 산업에는 효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VR은 과거에 저희가 PC 온라인 때 한국 게임 하면 해외에서 너도 나도 수입을 하고 싶었듯이 초창기에 모바일 게임 하면 해외에서 너도 나도 수입을 하고 싶었듯이 다음 플랫폼인 VR이 시장이 형성이 되면 역시 해외에서 한국 VR 게임을 수입하고 싶어, 서비스하고 싶어 라는 니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장세가 이어갈 수 있어요. 소니, 오큘러스, HTC, 피코, 샤오미, 삼성, LG 모든 회사들이 지금 VR을 잡고 있어요.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VR 기기는 궁극적으로 저변화가 되고 양적 변화가 생긴 후에 이제 질적 변화, 시각 컨텐츠나 청각 컨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각 컨텐츠도 지금까지는 화질이 계속 좋아졌지만 테레비 브라운관이라는 이 사각형 물리 영역과 시각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의 물리적인 거리는 절대 못 없애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옆에 엄마, 친구, 동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VR 기기로 어떤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은 그 경계가 없어져요. 컨텐츠 속에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최초의 순간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장기 5년 정도 있었고요. PC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마찬가지고요. 이제 VR 게임이 이 정도 성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확장하고 합쳐질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만들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현재를 보지 말고 앞으로 VR이 발전했을 때를 대비하자. VR 기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용에 대한 컨텐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제약을 없애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저는 NRP 2기에 이제 킬러 컨텐츠로 뽑혔었고요. 재작년에. 그때 이제 경폰진에서 지원을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해외 업체들도 만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VR방에서 체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한 번 게임을 하고 나면 끝이에요. 거기에 어떤 캐릭터의 감정이입도 할 수 없고 이거를 내가 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게임에서 어떤 그런 감정이입할 수 있는 소재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 게임은 지금 전 세계 유저 수가 18,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의 VR 플랫폼인 피코에서 랭킹 1위를 달성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VR을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존이에요. 저희가 사는데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생존은 자는 것도 생존이고 먹는 것도 생존이고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리고 생산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놀이가 있습니다. 놀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놀기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놀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엄마가 공부를 해야지 게임을 할 수 있다 해서 생산활동을 해서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어떤 거에 대한 비중을 높게 주는지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저 세 가지 큰 범주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놀이에만 포커싱을 한번 해볼게요. 수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변화, 과거에 저희가 놀던 방식을 이제는 놀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구슬치기, 비석치기 뭐 이런 거 안 하고 이제는 친구들이랑 야 당구장 가자 안 해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 친구들 보면 PC방에서 많이 놀거든요. 근데 앞으로 20년 있으면 더 이상 PC방 안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술들이 점으로 발달되는 새로운 기술들이 합쳐져서 선으로 연결됐을 때 어떤 모양일까? 현재 우리가 놀던 방식이 점점 사양산업이 된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 동네에는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비디오 가게 아저씨들도 많았고요. 당구장도 굉장히 많았고요. 놀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 게 많았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변화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거야. 퍽이 있는 곳으로 미리 가 있어야지 라는 접근 방식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